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상식인가 아니면 자팍지식인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책임지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ommon Sense Information CSI. 학우분들 오랜만입니다. CSI로 학우분들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니 설레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어떻게 다들 시험은 잘 보셨나요? 하하, 물어보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점수가 뜨기 시작하고 있던데 저는 다 뜰 때까지 보지 않으려고요. 저는 그냥 지금 시험이 끝난 것에 만족하며 점수 걱정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하. 학우분들도 걱정하고 있는 마음 저 멀리 던져버리고 CSI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바로 처음입니다. 처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설레지 않나요? 마치 모든 것의 첫 시작이라 그런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에는 그 처음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도 그 처음이 있을 것이고 페스티벌과 같은 문화도 그 처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처음 특집! 그중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처음은 대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준비해 보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게 딱 어울리는 날이야.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널 설명하고 있단 말야.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단 말야. 우린 불같이 사랑을 줬고 눈 이불 아래에서 덮여 식어가는 영화를 감상 중이야. 매번 그런 것처럼 눈부시게 홀가분한데 뭔가 어색해. 너를 보는 벅찬 내 표정과 같아 사무치게 아름답네. 안아줄래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심장 BPM 쿵쿵쿵. 우린 낙엽처럼 물들어가는 꿈 하얀 풍차처럼 돌아가려는 중. 둥둥 떠있는 반쪽짜리 다리 눈부신 봄에 활짝 피지. 난 지시 넌 내가 되고 싶다면 꾹꾹 채워놓자 서로 미운 자리. 내가 널 위로해줄 테니 그때 우리처럼 봄부신 날에 내게 딱 어울리는 나야. 바람같이 주위랑 항상 계속 함께하고 싶단 말야. 반쪽을 채워주고 싶단 말야. 우린 둘같이 서로를 나눴고 이해라는 단어에 안겨 굳어가는 맘을 녹이는 중이야. 매번 그럴 것처럼 우린 낙엽처럼 물들어가는 꿈 하얀 풍차처럼 돌아가려는 중. 둥둥 떠있는 반쪽짜리 다리 눈부신 봄에 활짝 피지. 난 지시 넌 내가 되고 싶다면 꾹꾹 채워놓자 서로 미운 자리. 내가 널 위로해줄 테니 그때 우리처럼 봄부신 날에. 처음 같진 않지만 언제나 눈부셨던 너. 거짓말 같은 날에 우리 영원히 봄이 부시게. 처음 같진 않지만 언제나 눈부셨던 봄. 거짓말 같은 날에 우리
신나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저희가 증명사진, 여권사진을 찍는 곳이기도 하고 혹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사진관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사진이라는 개념보단 초상화 등 그림이라는 개념이 더 강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언제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까요? 선조들을 기록한 우리 조선의 최초 사진관은 대체 어디일까요? 지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사실 조선의 최초 사진관은 1900년대 초 서울에 이미 일본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이 존재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알아볼 사진관은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차린 천연당 사진관이에요. 천연당 사진관 그 시작은 1907년 8월 17일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조그마한 광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진을 찍으려덕은 천연당으로 오시오. 석정동 김규진의 사랑채에 천연당을 건설하여 다양한 크기의 각종 사진을 촬영하니 원하는 사람들은 방문하라는 내용으로 천연당 사진관의 개업을 알리는 광고였죠. 천연당 사진관은 당시 궁궐내 왕족 등 일부 고위층만 향유하던 사진술이라는 기술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어요. 이 사진관을 개설한 사람은 10여 년간 국내부 등에서 관리로 일하던 김규진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유학까지 다녀온 서화가로 일본에서 사진술을 배워와 자신의 집 뒤뜰에 직접 사진관을 운영하기에 이르렀죠. 촬영을 위해서는 넓은 공간과 풍부한 광선이 필수였는데 실내 조명이 발달하지 않아 자연 광선에 의존하던 시절이라 채광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나 별도의 건물을 짓기에는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초기에는 기존의 주택에 채광장을 내고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대대적인 개조를 통해 사진관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천연당 사진관은 개업 광고를 시작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갔죠. 특히 부인 사진자를 고용했는데요. 이는 당시 여성이 외간 남자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는지라 여성들의 사진을 부인 사진사가 전담해 촬영함으로써 여성들은 보다 편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진의 가격은 상당히 고가였어요. 아무래도 사진의 제작 기간이 길다 보니 김규진은 고객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고도의 기술이었던 새로운 인화법을 수용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비싼 가격과 또 당시 사진을 찍으면 혼이 나가서 해롭다는 등의 미신에도 불구하고 천연당 사진관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1908년 정월 한 달에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갔다는 기사가 났을 정도로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세운 사진관, 천연당 사진관을 만나보고 왔어요. 현재 저희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진관을 찾아갈 수 있고 또 저렴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과거 선조들도 저희처럼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내 맘이 보이니 왜 사랑인 거니 다시는 하지 말자던 사랑 참 많이 바보가
없이 왜 행복한 거니 네 얼굴이 떠올라 내 곁에만 있어줘 영원히 너를 곧 흔들리는 바람에 네가 다가와 내 맘 두드리던 그런 너를 사랑해 가슴이 아파 널 보면 괜찮아 사랑이야 부족한 이 맘을 또 나를 사랑을 받아줄 수 있겠니 웃기만 하니 내 눈을 바라보며 이 떨림을 간직해 나를 안아줘 곧 흔들리는 바람에 네가 다가와 내 맘 두드리던 그런 너를 사랑해 가슴이 아파 널 보면 괜찮아 사랑이야 부족한 이 맘을 또 나를 사랑을 받아줄 수 있겠니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해줘 사랑해 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깜깜한 밤에도 나처럼 쉽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바로 전등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전등을 떠올리기보다 촛불 하나 켜두고 공부했던 선비들이 떠오르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첫 점등 점화는 언제였을까요? Through the endless daydream, I saw you on the way back. 1883년 9월 조선의 보빙사절단이 미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해에 맺어진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따라 조선의 특명 전권공사를 파견한 미국에 대해 답례하고 선진 문물을 도입하기 위한 방문이었어요. 뉴욕, 보스턴 등지에서 근대적 시설과 문물을 시찰하던 보빙사절단은 에디슨의 회사에도 방문하게 되었죠. 학우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한 사람으로서 보빙사절단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벌써 도심을 중심으로 백열 전구가 실용화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감명을 받은 사절단은 조선으로 돌아오자마자 고종에게 이를 보고했고, 마침 이모군란 이후 밤에 병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던 고종은 흔쾌히 전등 설치를 허락했습니다. 1884년 9월 4일 에디슨의 전기회사에 16촉광, 백열 등 750개를 켤 수 있는 전등 설비를 발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복궁에 전등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속속 진행되어 갔어요. 그리고 고종 24년 어느 봄날 밤 경복궁 안 건천궁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궁궐 곳곳에 설치된 유리기둥들이 하나 둘씩
빛을 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주위가 대낮같이 밝아졌죠. 1887년 3월 6일 지구 반대편에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불과 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등이 점화된 순간이었어요. 고종은 이후 창덕궁에 더 큰 규모의 제2 전등소를 설치하여 창덕궁으로까지 전등을 확대하는 한편 1898년에는 새로운 산업진흥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기, 수도, 통신의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한성전기를 설립하고 동대문에 대규모의 발전소를 세워 산업화에 기틀을 닦았죠. 마침내 1900년 4월 10일 종로에 설치된 가로등 3개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제 전등이 아닌 궁궐까지 그리고 백성들의 거리까지 밝히게 된 것이죠. 이어 1901년에는 충무로에 600개의 전등이 보급되어 조선의 밤을 환하게 밝히게 되었고 전기와 전등이라는 새로운 문물이 그렇게 점차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When we could dream away all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이 켜졌던 날 1887년 3월 6일 화려한 의식도 없었고 정확한 역사적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 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동양 최초의 전기불로 중국의 자금성이나 일본의 궁성보다 2년이나 앞선 것이었고 이전의 생활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문명의 터닝 포인트였으며 조선의 근대화와 산업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어요. 일제강점기라는 기나긴 어둠이 닥치기 전 이 땅에서 스스로 일으킨 근대화의 불꽃이었습니다. with me tonight. We'll be dreaming away there.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현재 21세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가 처음이었을까요? 지금 알아보러 가시죠. 인터넷의 첫 시작은 일본에서 태어나 미국 유학을 거쳐 나사에서 연구하던 전길남 박사가 1979년에 대한민국 전자기술연구소에 초청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당시 우리나라가 추진 중이었던 프로젝트인 반도체 및 컴퓨터 국산화, 즉 앞으로 컴퓨터를 국내에 기술력으로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고 싶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였죠. 하지만 이제 겨우 컬러 텔레비전을 만들어내는 나라에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개발 하나만으로 막막한 상황에서 전길남 박사는 욕심을 더 내었어요. 자신의 원래 전공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추가로 연구하기로 한 것.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국이나 유럽과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국이 그들과 제대로 협력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당시 한국에서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도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 물론 컴퓨터를 경험한 사람도 거의 없던 상황에서 연구팀은 소수의 연구원과 대학원생으로 꾸려졌어요. 서울대 연구실의 시설이 열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컴퓨터공학과가 보유한 컴퓨터는 사양이 너무 낮아서 다른 나라였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수준이었죠. 그러나 절실함만은 강했기에 서울과 구미의 연구팀은 논문에서나 보던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고 결국 3년이라는 고생은 세계에서 두 번째 인터넷 구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인터넷을 개발하려면 라우터라는 장비가 필요했는데 미국에서 이를 첨단 기술로 취급했기 때문에 영국과 노르웨이에 각 한 대씩 설치해줬을 뿐 다른 국가에는 판매조차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러하니 라우터를 자체 개발하자는 쪽으로 연구팀의 의견이 모아졌죠. 하지만 이는 많은 기술과 시간을 요하는 어려운 작업이었고 심지어 서울대학교에 있던 컴퓨터는 사양이 매우 낮아서 자체 개발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집념이 담긴 노력 끝에 연구팀은 결국 라우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없는 하루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딜 가든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인터넷 연결 상태일 정도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 바로 인터넷이죠. 이처럼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연이나 행운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30여 년 전 5월의 어느 날,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네트워크를 구현해낸 전길남 박사와 연구진들이 있었고 그들의 절실함과 땀과 기나긴 시간이 있었어요.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성공. 그날로부터 오늘의 IT는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처음 특집 듣고 왔습니다. 와, 아니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줄은 몰랐어요. 특히 사실 처음이라고 하면은 뭐 조선시대, 그 전에 삼국시대 뭐 이렇게나 많이 붙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시대나 우리 근대화 때 또는 이제 산업화 시대에 이렇게 많은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줄은 몰랐거든요. 야,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진관, 천연당 사진관, 우리나라가 스스로 일으킨 근대화의 불꽃, 전등,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성공한 우리나라의 인터넷 개발까지. 와, 이게 살아가면서 정말 필수적인 거지만 그때는 정말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 그리고 특히 이거를 개발해낸 당시 선조들과 그리고 조상님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실천력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야, 저는 이거 없었으면은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야, 정말 살아가다 보면 당연한 것들의 처음을 만나보니 재밌지 않으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야, 진짜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에도 더욱더 신선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원하는 청아씨의 주제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태까지 CSI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채린, 기술 김다영, 진행의 이충록이었습니다.